요 얘기부터 해드릴게요. 원래 최종 교재를 한 권으로 끝내거든요. 작년에 받았던 애들은 알죠? 한 권으로 다 끝나는데, 이번에는 분권했어. 분권했는데 얘만 일부러 책 제본처럼 했어요. 스프링 제본을 안 하고. 왜냐하면 얘는 영원히 소장하십시오. 나중에 자식한테 보여주거라. 왜냐면 이 앞쪽에 지금 본 사람 있겠지만 제가 머릿말을 적었습니다. 무려 2시간에 걸쳐 적었어요. 새벽 5시부터 7시까지 썼어요. 그 새벽 감성이 묻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다운 글입니다. 원래 이거 말고 좀 공격적인 글이 있었어요, 작년에. 노력을 안 했냐? 망해라. 너를 비난해라. 막 이런 게 있었다고. 근데 너는 좀 유독 마음이 쓰이는 것 같아, 내가. 그래서 다시 적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뻘쭘하게 지금부터 읽어보겠어. 저자가 직접 읽어보겠습니다. 원래 미국 가면 출판에 해가지고 이거 읽어줘요. 한 4시간에 걸쳐서 책을 읽어주거든. 그래서 머릿말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으면서 조금 오그라드는 건 빠르게 넘어갈게요. 아이고. 그 3페이지죠? 근데 볼 필요가 있나? 자, 23학번이 될 너희들에게, 누군가는 24학번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짧으면 수개월입니다. 저를 만난 사람들이. 길면 수년을 함께 온, 우리가 이제 마무리입니다. 여기 목동이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영어 학원과 강사 중에 나를 선택했고, 저를 믿고 끝까지 와줘서 감사합니다. 첫날 만났을 때, 야, 이거 좀 물어보자. 잠깐, 나 좀 봐봐. 첫날 OT 할 때 나 봤었다, 손. 그러니까 예비 고1 때입니다. 예비 고1 때 여기 넘어와서 OT 때 나를 만났었다, 손. 민전산이 2번째쯤 왔나? 3번째쯤? 그런 분들 지금 계시죠? 네, 그때 했던 얘기를 마지막 교재에 한 번 더 썼어요. 뭐야? 왜 안 돼? 안 되네. 그 얘기로 마지막 수업을 시작하고 마무리하겠어. 고3 때 내 모습은 너희에 비하면 패배자였고 쓰레기였어요. 300일, 200일, 100일, 90일, 80일 계획만 세우고 제대로 지킨 적이 없었다. 하루 열심히 공부하면 그 핑계로 이틀, 사흘 이상을 쉬었다. 당시에도 충분히 쉬고 놀면서 대학 가서 놀 생각만 했었다. 대학 간판은 필요하면 나중에 편입으로 대학원으로 커버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돌아보면 절실하지 않았다. 매번 계획을 세울 때 희망과 다짐만 되풀이되었다. 수능은 당연히 망했다. 그리고 하나도 슬프지 않았다. 여전히 대학 가서 놀 생각에 들떴다. 그런 나를 아버지가 강제로 재수를 시켰다. 강제로 재수를 했으니 여전히 절실하지 않았던 나는 고3 시절에 망했던 패턴을 그대로 반복했다. 다만 공부를 한 절대 시간이 늘어나고 고3 때 수능 성적이 워낙 바닥이어서 재수 때 수능 성적은 엄청나게 올랐다. 그 결과 대학에 다 떨어졌다. 이번엔 아버지가 아닌 대학이 나를 강제로 삼수하게 했다. 그 삼수 시절이 나의 인생을 변화시켰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 삼수를 시작하던 당시부터 마지막 수능 준비라고 생각하고 임했고 변화를 주기 위해 노량진 고시원으로 들어갔다. 독학으로 공부하면서 단과 수업을 병행했다. 수포자였던 나는 2번의 수험생활 실패로 수학을 안 하면 좋은 대학을 갈 수 없다 판단했고 수학 점수만 나오면 소위 명문대에 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 새벽 6시 수학 단과 수업을 들었다.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준비하고 첫날 수업을 들었다. 뭔가 달라진 것 같았다. 기분이 좋았다. 결심하고 다짐한 것이 진행되는 것 같았다. 하지만 2번째 수업이 일어나지 못해 결석했고 그 이후 수업에선 출석했지만 졸다가 한 달이 지났다. 역시 난 쓰레기였다. 이걸 쓰면서 갑자기 울컥하더라고. 난 쓰레기였어. 수학을 수강생이 별로 없던 다른 선생님의 오후 수업으로 바꿨고 우연히 어빙하우스의 망각곡선에 대해 듣고 계획 없이 공부하던 전과 다르게 복습 플랜을 세워 철저히 지켰다. 당시 그 계획을 지키는 것만이 내가 공부를 하는 증거이며 막연히 이렇게 하면 난 분명 성공할 거라고 생각했다.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재수 당시 신분이 없어 그랬던지 군대 영장이 나왔었는데 당연히 입시 준비로 연기했다. 삼수를 하던 시기에 군대 영장이 한 번 더 나왔고 당연히 또 연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번이 마지막 연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번에도 실패하면 군대를 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때를 기점으로 나는 완벽하게 변화했다. 나를 변화시킨 건 처음엔 두려움이었다. 이번에도 실패하면 군대를 갔다 와서 다시 공부를 해야 했고 그때도 대입에 성공할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그런 미래의 내 모습이 두려웠다. 그러자 절실했다. 정말 이번에 대학을, 그것도 좋은 대학을 가고 싶었다. 필사적으로 계획을 지켰다. 그 과정은 쉽지 않았다. 복습만 하다가 새벽 3시가 된 적도 있었다. 여름엔 슬럼프가 왔다. 점수가 확 떨어졌다. 이렇게 공부하는 게 맞는지 아무도 조언해주지 않았다. 불안했고 두려웠다. 그럼에도 복습 플랜은 지켰다. 그래야 내가 성공할 거라고 생각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생각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그럼에도 무식하게 믿었고 매일 주어진 임무를 지켰다. 그러던 수능을 50여일 남기고 내가 지킨 복습 플랜을 훑어볼 기회가 있었다. 내가 한 노력을 눈으로 보았다. 공부를 해온 과정을 확인하게 되었고 이 정도의 노력을 꾸준히 한 내가 성공할 거라고 확신했다. 당시 내가 믿고 있던 말은 진인사 대천명이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면 나머지는 하늘이 정한다고 생각했다. 나를 변화시킨 건 매일의 기록이자 내 노력이었다. 3번째 수능을 앞두고 두려움이 없진 않았지만 그때의 난 명문대를 가지 못해도 성공할 거라고 확신했다. 실제로 확신했습니다. 그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없다. 지금의 삶을 누리지 못했다. 너희를 만나지도 못했을 것이다. 그런 경험이 너희에게도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남은 기간 매일 주어진 임무를 완료해보자. 멀리서 보면 별것도 아닌 하루하루가 쌓여서 엄청난 변화를 너 자신에게 준다. 너를 사랑하게 되고 너의 자존감이 올라가며 너의 부정적 태도를 바꾸게 되고 너의 말이 바뀌고 성공한 사람처럼 행동하게 되고 결국 성공할 것이다. 나는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너의 성공을 원한다. 내가 말하는 성공은 반드시 소위 명문대학이 아니다. 그렇지 않은 대학을 가더라도 대학에서 취업의 기회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다른 사람보다 풍족하고 지혜롭고 존중받으며 능력적으로 뛰어나고 무엇보다 행복하길 바란다. 그리고 너는 그럴 수 있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 심지어 너 자신보다 더 믿는다. 다짐과 결심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나도 그랬다. 너를 움직이게 하는 환경을 만들어라. 생각해보면 스터디 카페나 학원을 다니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하루에 2지문 혹은 3지문 하자고 한 것처럼 어떤 과목이건 매일 지켜야 하는 임무와 약속을 만들어라. 그거 너무 양이 적은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하지 마라. 혹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말을 듣지 마라.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은 그것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인간은 원래 그렇다. 본인이 하지 않은 것을 깎아내리기 바쁘다. 그래서 그것도 하지 않는 자의식을 보호하고자 한다. 멍청하다. 조선시대처럼 왕권 혹은 군주제가 아닌 이상 태어나면서부터 성공할 사람은 정해져 있지 않다. 부모와 친구, 환경 탓을 하지 마라. 이 세상에서 오로지 너만이 너를 성공하게 할 수 있다. 이 책의 존재 이유는 오로지 너희들이야. 지금 이 쓴 글도 너희만을 위해 의미를 가진다. 마지막까지 낙담하지 마라.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면 너의 잘못이 아니다. 실패한 일을 비판하고 반성하되 절대 너는 너 자신을 비난하지 말거라. 고생했고, 자, 이거 좀 더 읽으면 너무 오그라들어서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진심을 다해서 썼고 여러 번 고쳤어요. 여러 번 고쳤어요. 그리고 읽어보면 알겠지만 문장을 굉장히 짧게 씁니다. 왜 짧게 쓰냐면 대학에 드리브온 등록금이 한 3천만 원 넘겠죠. 저도 제주삼수 포함하면 5천원이 넘겠죠. 5천, 6천 넘어갈 겁니다.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대학 수업에서 이 수업은 정말 좋다고 느낀 수업이 딱 한 개 있는데, 2개군요. 그 중에 한 개. 그러니까 글 쓰는 수업이었어. 저는 원래 문과총이라 글 잘 써요. 그리고 그 당시 어렸을 때라 있어 보이게 쓰는 거에 맞들렸습니다. 있어 보이게 쓰는 거. 이런 거죠.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에 따르면 블라블라블라 쓰고, 사람의 목숨을 의지의 담보로 거는 것은 절대로 인간이 태어나서 할 수 없는, 이상한 이런 말이 있어요. 되게 많은 글을 한 페이지에 요약하는 수업이었는데 그걸 써가지고 딱 갖다 냈어. 그것도 밤을 새서 썼습니다. 그때 그 교수님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었는데 그 교수님이 제 글을 보더니 바로 C를 줬어요. 그리고 그 수업이 내가 쓴 글을 앞에 띄워. 그래서 교수님이 필요 없는 조사, 반복되는 말, 긴 문장을 커트해요. 그때 내 약간 자존심이 많이 뭉개졌어요. 밤새 써왔는데. 나는 심지어 복학했고 다 어린애들이야 나보다.
교수님이 막 까더라고. 그때 그 앞에서는 좀 부끄러웠는데 지나고 생각해보니까 그 수업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수업에 그 교수님 말은 길게 쓰고 장황하게 쓰는 건 누구나 한다 이거야. 읽는 독자를 생각해야 된다 이거야. 독자. 독자는 문장이 호흡이 길어지면 이해가 안 돼. 우리 영어 할 때 많이 느끼잖아. 문장 길어지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럼 가장 좋은 글은 뭐냐면 초등학교 4학년 읽어도 이해하는 글이 제일 좋은 글이야. 정확하게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를 간결하고 깔끔한 문장으로. 그때 이후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글을 수도 없이 많이 썼는데 제일 많이 쓴 것들은 이제 아무래도 일을 하다 보니까 발표, 대본을 많이 썼어요. 애들 거. 발표 대본을 많이 써주고 그래서 수없이 많은 상을 받아냈고 심지어 외고 입시 준비할 때 자소서를 내가 써줬어. 그때 합격생을 엄청나게 많이 배출하면서 이 글이 맞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나는 너네보다 나이가 한참 많기 때문에 그건 살면서 겪은 거고 다만 너네도 나중에 글을 쓸 때 있잖아. 대학 가서 과제를 할 때 있어 보이게 쓰지 말고 정확하게 하고자 하는 말을 최대한 압축해 쓰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리고 분권한 거거든요. 분권. 근데 왜 얘만 책제본을 했냐면 이거 웬만하면 계속 갖고 계세요. 그다가 살면서 힘든 날이 무조건 올 거다. 그때 펴서 이 머릿말을 읽거라. 진짜요. 이 중간에 제가 뭐라죠? 허세를 부린다거나 MSG를 넣는다거나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물론 세상은 나 혼자 성공하는 건 아니죠. 주변에 도움이 있어야지만 성공하지만 도움이 줄 만한 사람이 돼야 도와준다. 너 자신이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이 돼야 도와줘. 그건 진짜야. 살면서 느끼게 될 거다. 이게 첫 번째 책이고요. 최종 교재. 첫 번째 책은 대입학, 그 다음 함의추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걸 시작하기 전에 어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법을 잠깐 하고 얘가 어법을 제외하면 24문제야. 이 책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원래 2문제씩 5일을 풀었잖아? 맞죠? 2문제씩 7일을 풀거라. 나는 그게 싫은데요? 그러면 3문제씩 5일이면 끝나죠? 3, 3, 3, 4, 2 이렇게 떨어지잖아. 맞죠? 3문제씩 4일, 2문제 하루 이렇게 하건 제발 부탁인데 나눠서 푸세요. 나눠서 매일같이 방금 머리말도 읽었지만 매일같이 할 임무를 정해. 그게 조금인 것 같아도 나중에 합치면 제일 많아요. 그게. 됐죠? 7페이지 보세요. 7페이지. 웬만하면 수능장도 가져가십시오. 왜냐하면 이 풀이법을 점심시간에 빨리 읽으면은 슥슥슥 읽으면 한 1분, 2분이면 읽거든요. 아니면 주요 그 굵게 써있는 말만 봐도 되기 때문에 가져가세요. 웬만하면. 점심시간에 반드시 영어 지문 읽으세요. 반드시. 점심시간에 가방 돌려줍니다. 그 책만 빼놓고 읽으세요. 제발 나 좀 봐. 마지막 날도 얘기할 건데 제발 있잖아. 점심시간에 제발 국어 수학 답 좀 맞추지 마. 머리로는 이해하죠? 그때 가면 불안해서 그게 안 돼. 옆에 아는 사람 있으면 걔랑 얘기하게 된단 말이야. 점심 먹으면서. 그거 하지 마. 왜냐하면 남아있는 영어랑 탐구가 있잖아. 맞죠?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끝을 내지 마세요. 그럼 끝나고 하세요. 끝나고. 진짜 다 끝나고. 내시면 다 끝나. 얼마 남지도 않았어. 시간. 영어 지문 읽어야 돼. 왜냐하면 뇌가 그런 경우 많잖아요. 공부하려고 책을 펴서 읽었는데 안 읽히는 경우 있습니다. 영어 지문이.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그래서 웬만하면 영어 지문 읽으세요. 그럼 읽다가 해석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해석되는 거 읽으세요. 공부했던 거 가져가서. 됐죠? 그래서 반드시 좀 좋은 건 소리 내서 읽으면 좋은데 그럼 옆에 애들 약 올리잖아. 아, 쟤 좀 봐. 킥킥킥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럼 빠가들 많어.
뻘쭘하면 그냥 상상하면서 읽고 있다고 상상하면서 꼭 읽어보세요. 가능하다면 듣기도 한번 들어보면 좋은데 어차피 난 듣기를 다 맞는다면 그건 필요 없습니다. 됐죠? 2번 듣기 다 맞춰야 돼요. 다 맞춰야 돼. 저는 매번 하나 정도는 틀리는데 그거 잘못된 거야 지금. 다 맞춰야 돼. 다 맞추는 방법은 카페 영상 있습니다. 3번 듣기도 좀 독해 푸세요. 다만 그 짧게 나오는 11번 12번 구간 있죠? 그때는 듣기만 들으세요. 큰일 납니다. 그리고 플러스로 1번도 그냥 들으세요. 짧을지 길지 모르잖아 아직 우리는. 맞죠? 왜냐하면 원래는 1, 2번이 제일 짧았는데 갑자기 11, 12로 바뀌었어. 그때 애들이 많이 당황했단 말이야. 혹시 모르니까 1번 들으세요. 아니면 문제 유형만 봐도 알잖아. 대화를 듣고 다음 남자의 응답으로 알맞은 것을 그 문제가 있으면 거기서 멈춰. 체크해놓고. 4번 초반에 긴장이 돼서 글이 떠다녀요. 해석은 되는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돼. 긴장이 돼서 글이 제대로 이해 안 될 수 있어요. 초반에 이런 긴장감 때문에 그런 거면 읽히는 지문 먼저 읽으세요. 43, 45 아니면 35번 이해하기 쉬운 거 너가. 도중에 이해가 안 되는 지문 만나면 긴장하지 마. 그냥 천천히 한 문장씩 이해해서 뒷문장을 완전히 이해 못해도 방향성으로 붙여주는 게 중요해. 아까 이거 진현이가 질문한 건데 문장이 도중에 한 4줄 정도 있으면 앞에 거 이해했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너무 길어서. 그때는 일단 주어, 동사, 목적어, 성분만 찾아봐봐. 뭐 이런 얘기구나.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럼 앞에 말 갖다 붙여. 이런 거겠지 뭐. 이런 거겠지. 그럼 대범함이 필요해. 그리고 한 문장씩 이해할 땐 나 봐봐. 이것도 봐야 돼. 읽고 반복하지 말고 한 번 읽었는데 이해가 안 되잖아? 그럼 이해가 될 때까지 한 문장을 다시 보는 게 나아요. 읽고 전체를 읽고 하는 것보다 세부적으로 그 문장만 다시 보는 게 낫다고. 그것만 이해하잖아? 나머지는 갖다 붙이면 되잖아. 그게 훨라. 아니면 이해되는 것만 다시 봐봐. 계속. 이해되는 것만. 그러니까 한 문장 다시 볼 땐 주어가 뭐지? 동사 확인해서 주어가 동사라고. 그러니까 전체 단락을 읽고 무한 반복해서 밑줄 쳐서 읽는 것보다 이해가 될 만한 문장을 반복하는 게 낫습니다. 근데 나머지는 추론해야죠. 5번 시간 배분 및 점수 배분을 주의하세요. 반드시. 2번 읽었는데 답이 헷갈려. 그럼 틀릴 확률 올라갔죠? 이 순간 일단 패스해야 돼.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지문들 위주로 빨리 풀어야 돼. 어차피 헷갈려서 찍을 건 일단 넘겨. 맞출 수 있는 문제 위주로 모두 푸세요. 다 풀고 이제 헷갈리는 거 다시 볼 때 점수 배분하세요. 내가 헷갈리는 게 5개인데 2개는 반드시 맞춰야 돼? 그럼 5개의 모든 시간 배분해서 균등하게 하지 마시고 맞출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에 몰빵하세요. 제 말 이해하죠? 나 봐봐. 5문제 헷갈리는데 남은 시간 10분이야. 2분 하지 말고 맞출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 있잖아. 보기 2개로 압축된 것 중에 그나마 글이 좀 이해됐던 거, 그나마 근거를 1개라도 찾은 거의 시간을 3, 4, 5분 써도 된다고. 어차피 다른 것들은 2개 중에 찍을 거 아니냐, 헷갈리는 거. 균등하게 하다가 다 망하지 말고 맞출 거에 몰빵하는 게 나아. 근데 다 애매모호하게 비슷비슷할 때가 있어요. 이것도 요 정도인 것 같고 저것도 저 정도인 것 같고 그때는 뭘 해야 되냐면 펜을 내려놓고 기도하세요. 기도해, 기도.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 좀 틀리면 어때? 여태까지 열심히 했으면 좀 틀려도 돼. 모든 운이 그날 올 거다. 작년 애가 단 한 번도 1등급 맞은 적이 없었다고. 구모도 3등급 맞았어. 10월에 본 교육청 모의고사도 3등급인가? 2등급인가? 뭐 그랬어요. 수능 날 1등급 맞았습니다. 딱 한 번입니다. 고등학교 3년 내내 영어 모의고사에서 1등급 맞은 게 딱 한 번이에요. 그게 수능이야. 그게 왜 그랬냐? 헷갈리는 건 패스한 거야. 맞출 수 있는 거 다 맞추고 헷갈리는 것만 찍은 건데 작년 수능 분석했을 때 뭐라 했냐면 오답률 상위 5개 점수 배분 합치니까 10점이야. 그 5개 다 틀렸어도 1등급이에요. 제 말 이해하죠? 점수 배분 잘해야 돼. 시간 봐서. 맞출 수 있는 거에 몰빵하는 겁니다. 6번 마킹은 반드시 확인할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밀려 쓰지 않을 거예요. 너네가 밀려 쓰지 않을 거라고. 근데
마지막 1분이 안 돼도 돼. 40초도 되니까 확인 한번 해야지. 확인은 해야 돼. 30초면 해. 그 마지막 30초를 가채점 표에다가 적는 애들이 있어. 나 좀 봐봐. 나중에 알게 될 거야. 그 수험표 뒤에다가 적는단 말이야. 이렇게 해서 5개로 나눠 적어요, 대부분. 왜냐면 나중에 가채점 해야 되니까. 그 시간에 있잖아, 마킹 한 번 더 확인해. 시간이 여유롭다면 적어도 되는데, 여유롭지 않으면 마킹을 한 번 더 확인하라고. 선생님, 그러다 가채점 어떻게 해요? 집에 가서 풀면 다시 풀려. 아, 이거였지 기억나요. 단, 2개 중에 헷갈렸던 건 기억이 안 납니다. 이거였나, 저거였나? 아니면 헷갈렸던 것만 적어 놓던가. 아니면, 2개 중에 답이 있는데, 나는 둘 중에 뭘 찍었는지 기억이 안 나? 그럼 일단 맞는 걸로 생각하면 되잖아. 맞았나 보다. 이렇게. 맞은 점수도 계산해보고, 틀렸다고 점수 계산해보고. 그러면 이제 성적표 날 아주 쫄깃하거든. 맞았을 거. 7번.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믿으세요. 열심히 했잖아. 더 할 수 있는 것도 없어. 시험지를 받아들면 시험지랑 너 둘밖에 없어. 잘 볼 수 있어. 그렇게 믿어. 너를 믿어. 헷갈리는 문제가 나오지. 안 그런 적이 있었냐? 원래 그런 거야. 당연한 거야, 당연해. 따라서 당황하지 마세요. 당연한 겁니다. 내가 다 풀 수 있게끔 쉽게 내지 않는다고. 그냥 헷갈리는 거야. 당연한 거야. 그때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됐을까? 어디를 낚으려고 한 걸까? 출제자의 관점을 갖고 생각해봐. 당연히 헷갈리는 게 직업이잖아? 지문을 어렵게 낼 거라고 생각해. 지문이 어려우면 당연히 그런 거지 뭐. 그럼 네 예측이 다 맞았잖아? 봐봐. 나 좀 봐봐. 헷갈릴 거야 라고 예측했어? 헷갈려. 지문이 이해가 안 될 거야. 진짜 이해 안 돼? 그것도 맞았어? 그럼 이제 난 잘 볼 거야 라고 생각하면 난 잘 보는 거지. 내가 생각하는 거 다 맞았잖아. 그 마음속에 일말의 불안감 있는 애들이 있다. 나 왠지 못 볼 것 같아. 그걸 지워. 잘 볼 거라고만 생각해. 예측이 다 맞았죠? 앞에서 얘기했지만 대법해줘라 이 뭔 소리야. 못하네. 대범해주세요. 대법하지 말고 대범해주세요. 몇 개 틀리면 어때요? 수능 점수가 너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후회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십시오. 이 얘기는 나 좀 봐. 이 얘기는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 정말 재수 없어서 국어가 시간이 너무 부족할 수도 있다. 너무 긴장해서 지문 하나를 못 읽었을 수 있다. 제 말 이해해? 그러면 그게 마음의 응어리로 남아요. 근데 수학 볼 때는 정신이 없기 때문에 생각이 안 나. 그리고 수학을 어찌어찌 했어. 정신없이. 점심시간에 밥 먹으면서 생각난다. 그럼 여자애들 같은 경우 우는 애들 있어. 그렇게 하지 마. 그거 좀 못 읽었으면 어때? 네가 찍은 게 다 맞을 수도 있잖아. 저는 살면서 그런 적이 없었는데요. 지금 한번 터질 수도 있잖아. 모르는 거야. 아까 진영이 얘기했는데 수시원서 다 쓰고 나니까 갑자기 좀 맥이 빠지죠. 에너지를 탁 쏟았다가 빼니까. 붙지 않을 거라는 건 이성적으로는 알지만 왠지 내 감성은 혹시? 있잖아. 근데 있단 말이야. 그렇게 생각해. 찍은 것 중에 혹시? 5개 찍었는데 혹시 3개는 맞지 않을까? 혹시? 4개도? 어머. 이렇게 하는 거야. 인생 원래 그런 거야. 수능 점수가 너를 말해주지 않아요. 과정을 생각하세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경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감사하십시오. 즐기세요. 못 보면 어때요? 누구보다 소중해요. 누구보다 소중해. 분명 성공할 시간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너란 사람을 누구보다 믿어줄 사람은 너 자신밖에 없잖아. 널 믿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거야. 너와 너의 부모님은 너를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게 본단 말이야. 넘겨봐. 하지만 너무 떨리고 힘들어요. 그러면 입고 간 제이웨이비 티셔츠를 보십시오. 사이즈 적었죠? 보세요. 이놈은 삼수를 했어요.
그런 순간 3번 겪었습니다. 여러분 나이에 저는 살벌하게 망했고 해보지도 않은 편입 같은 헛된 희망이나 꿈꿨죠. 현실 직시 못했어요. 그리고 이게 내 인생에 별로 영향 주지 않을 거라고 내 자의식 보호했습니다. 합리화했어요. 합리화. 그런 쓰레기도, 여기서 쓰레기는 접니다. 사무소에서 대학 갔어요. 남들이 말하는 좋은 데 갔습니다. 너희들이 같은 나이에 나보다 훨씬 훌륭하고, 그러니까 니들이 내가 니네 때보다 훨씬 대단한 사람들이야. 존경하고 땡땡합니다. 이런 건 읽지 않겠어요. 오그라듭니다. 여러분들이 좀 나랑 같은 실수하지 않길 바랍니다. 진짜. 실수하고 넘어져도 더 멀리 가길 바라요.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누구나 다 좋은 대학 못 가죠. 하지만 여기 앉은 모두가 다 성공할 수 있는 것도 현실이에요. 시험 잘 봤습니까? 감사하십시오. 못 봤어요? 잘못은 본인 탓이에요. 남 탓하지 마세요. 내가 잘못한 거 비판하고 반성하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하세요. 루저들만 남 탓해. 어떻게 하면 될까를 생각해. 고생했어요. 그러니까 수능날 가져가서 읽으세요. 넘겨.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어법은요. 11페이지예요. 어법은요. 첫 번째 동사 관련부터 보세요. 바꿔 말하면 동사, 투동사, ing, pp에 밑줄 쳐 있어. 동사부터 찾아. 한 문장에 정동사 몇 개죠? 한 개야, 한 개. 그거부터 찾아내. 그런 다음에 능수동인지, 그런 다음에 수일치인지. 정동사가 없네요. 그럼 정동사를 써야 되잖아요. 맞죠? 이렇게도 못 찾잖아? 그러면 시제 및 가정법이야. 근데 그건 아주 세부적인 거라 잘 안 나와요. 다만 정말 없으면 그것도 봐야 됩니다. 두 번째, 관계사를 확인하세요. 동사 관련 봤으면 답이 안 나와 관계사 파트를 봐봐. 동사 다음으로 규칙을 따지기 쉬운 게 관계사입니다. 뒷절에 완전 불완전 판단하는 거죠. 앞에 선행사도 가끔은 확인해야 돼. 사람인데 위치면 틀린 거잖아. 맞죠? 관계사 종류를 묻거나 주격관대 안에 수일치를 묻는 경우도 있어요. 주의하십시오. 형부가 나오긴 하는데 좀 이렇게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와요. 그 자리가 보호가 되는지 판단하는 거거든. 왼쪽으로 가면서 가까운 동사, 투동사, ing, pp 확인해서 이 형식이면 혹은 O 형식이면 보호 필요하니까 대부분 형용사고요. 이분법해서 전혀 아니면 다 부사입니다. 아주 가끔씩 수능이 치러진 이래로 딱 한 번만 make 같은 동사를 3형식으로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석을 동반해서 부사를 골라야 되거든. 94년부터 봤다 수능을. 지금 몇 년도야? 2022년 중에 딱 한 번만 그런 적이 있어. 그럼 너네 때도 그럴 수도 있긴 한 거죠? 그럴 수도 있긴 한 거야. 수일치 확인하세요. 비동사 물어보면 대부분 수일치입니다. 아니면 정동사, 시제. 문장의 주어는 제일 앞에 명사야. 명사랑 수일치해. 자, 나는 어법을 몰라. 그러면 여기는 4개 정도만 알아도 돼. 넘겨봐. 12페이지. 최근 4개년이라는 건 18년도부터 얼마 전 9월까지 기출 빈도를 봤을 때 정동사 관련이 22번 나왔고 관계사 관련이 14번 나왔어. 이 2개가 제일 중요한 거야, 결국에. 대명사 관련도 9번이 나왔고요. 형부가 한 5번. 그러니까 형부는 좀 많이 안 나오죠, 요즘은. 기타, 병렬, 대동사, 접속사 as, 투동사냐, 전치사 투냐. whether 투동사는 이번 9월에 나왔습니다. 이 정도인데요. 아무것도 몰라? 동사 찾고 관계사만 확인해도 답 맞출 확률은 올라갑니다. 무조건이야. 그래서 이 책은 웬만하면 3개년으로 하려고 했는데 오답률을 60% 언저리에 있는 것들만 다룰 거라. 나 좀 봐봐. 좀 중요한 얘기야. 민지가 이거 물어봤는데 마지막 최종 교재를 하면 하루에
둘에서 세 지문을 풀고 정리하게 될 거야. 맞죠? 그러면 추가적으로 오늘은 모의고사 안 보지만 다음 주는 보겠죠? 사설 모의고사 보고 오답 정리하긴 하지만 나는 추가적으로 뭘 좀 더 하고 싶은데 뭘 해야 됩니까? 할 때 내 말 잘 기억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올해 본 육모, 구모 있죠? 올해 본 육모, 구모 두 번의 모의고사 있잖아? 거기에 모르는 단어 있으면 안 된다. 그거부터 먼저 풀어야 돼. 거기 있는 단어를 돌렸어요. 이게 1순위.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3개년 기출 있죠? 3개년 기출은 6, 9, 수능 말하는 거예요. 지금 22년이죠? 3개년이라는 건 넓게 잡으면 19년, 20년, 21년 요거 말하는 거야. 됐어? 그래서 여기에 있는 문제를 우리가 모두 다루지 않아요. 오답률이 낮은 건 아예 안 다룬단 말이야. 왜냐면 그건 같이 수업할 의미가 없잖아. 혼자 해도 맞추는 거니까. 얘를 추가적으로 푸세요. 추가적으로. 여기까지 다 했어? 그럼 뭐 하고 싶어? 5개년. 17년, 18년 거. 추가적으로 뭔가 더 하고 싶으면. 됐어? 그거 나한테 말하면 내가 뽑아줄게. 아니면 저는 그냥 어차피 EBS에서 PDF로 하면 되는데 그건 네 맘대로 해. 이건 꼭 기억해. 육모, 구모에 있는 단어 있잖아. 모르면 안 돼. 여러 번 나와. 기출을 수도 없이 분석했단 말이야. 그 해에 육모, 구모에 쓰였던 단어를 수능에 낸다. 모르는 단어 있으면 안 된다. 근데 뭐 고유명사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거 몰라도 되지. 동사 말하는 거야. 동사. 형용사, 부사, 고유명사 말고 명사들.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 어법은 20학년도 즉 19년부터 할 건데요. 1번 보이죠? 보여? 오답률이 67.7%잖아. 맞죠? 지금 시간 줄 테니까 풀어보자. 1번. 괜찮아? 서연아 괜찮아? 눈 건조해? 못 골랐다 손. 다 골랐어. 잘 들어. 이거 육모죠? 육모죠? 이거 아주 특이합니다. 다 5번이죠? 다 5번이에요. 나봐. 이거 뭐라 그래? 비인칭 주어라고 합니다. 비가 온다는 표현을 하고 싶지만 rain is coming 이렇게는 안 하잖아. 맞죠? 동사를 쓰고 싶은데 이렇게 딱히 필요한 주어가 없을 때 그냥 별 의미 없는 it이 나오는 거예요. 비인칭 주어 it은 날씨 말고도 또 뭘 할 때 쓰죠? 명암,
시간. 알고 있어요? 미안합니다. 자, 5번에 보면요. The longer that takes for a work of art to reveal all of its subtleties to us인데 뒤쪽에 takes for a work of art to reveal까지만 형광펜 쳐봐봐. 얼마나 걸려요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얼마나 걸려요? How long does it take라고 안 하나요? 아니면 how long does that take라고 하나? 한 번 더 해볼게. How long does that take라고 하니? How long does it take라고 하니? it take라고 합니다. 얘는 지금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야. 원래 나 좀 봐봐. 이 구문을 물어본 건데 it takes 시간 혹은 돈도 됩니다. for 명사 to 동사. 일단 이게 사람이면 it takes 사람 시간 이렇게 써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문을 물어본 거야. 그러면 질문은 the longer that takes that을 is로 바꿔다 치자. 맞죠? takes 다음에 시간이 있어 없어 지금? takes 다음에 시간이 있어? 시간이 없어. 그 어디가 있어? 앞쪽에 더 longer라고 가 있다. 그러니까 원래 it takes longer였던 거야. It takes longer for a work of art to reveal입니다. 이건 육모예요, 육모. 왜 육모를 강조하냐면 이거는 굉장히 세부적인 어법이죠. 큰 결로 중요한 건 아니잖아. 맞죠? 1번 감정형용사죠. 감정형용사. 영화가 지루하면 뭐라고 그래? The movie is boring이라고 그래. 내가 지루하면 I'm bored라고 그래. 1번에 보면 find them more appealing이잖아. 맞죠? appealing은 매력을 주는 거야. 그때 find가 우형식 동사라서 목적 다음에 목적격 부어를 쓰거든. 목적격 부어는 누굴 꾸며요? 목적을 꾸며요. 그 them이 사물이면 appealing이 맞고 그 them이 사람이면 틀린 건데 이 them은 앞에 있는 things입니다. things. We tend to like things 보여? 사물이라서 appealing이 맞아요. 2번 and 다음에 물어보면 뭘 묻는 건가? 2번 병렬입니다. 병렬. 적어주는 이유가 있어. 뭘 물어보는지 써야 돼. 오른쪽 여백에. 이따 적어 있다. 들어 그럼. 앞쪽에 동사로 쓸 수 있는 게 한 줄 위에 보면 we might hear 보여? we might hear. 그 아래쪽에 catches 보여? 자, 둘 중에 하나란 병렬인 거야. 다만 쓰여 있는 건 hear이란 병렬인 거죠. 맞아요? 그건 뭘 해봐야 알아? 해석해야 알아. 근데 실제로 해석해보잖아? 그러면 우리는 노래를 들을 수도 있지. 라디오에서 최초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그리고 결심할 수도 있죠. 우리가 그 노래를 좋아하기로. 희열과 병렬이 맞습니다. 3번 최근에 가장 핫한 게 왓이에요. 나 좀 봐봐. 왓은 앞에 명사를 써? 못 써? 못 써. 뒤에가 완전해야 돼? 불완전해야 돼? 불완전해야 돼. 얘가 없거나 그쵸? 앞에 we might notice니까 명사는 없어요. 뒤에 보니까 the piano or drums가 주어, are doing이 동사인데 doing의 목적어가 없죠. 그래서 괜찮네요. 4번 이거 외워야 된다. 뭐부터 찾아? 진짜 동사부터 찾아볼게. 시작이 A special harmony emerges that. 대답해 잘라. 자, 얘는 정동사가 맞네요. 그쵸? 맞으면 소일치 하세요. 소일치 맞아?
A 스페셜 할머니니까 단수로 쓴 거 맞잖아. 맞죠? 두 번째, 능수동 보세요. emerge는 자동사야. emerge 뜻이 뭐야? appear야, appear. appear가 뭐야? 나오다, 등장하다. 나오다야. 자동사다. 자동사는 애초에 수동이 되냐, 안 되니? 안 돼요. 그럼 emerge라고 쓴 게 맞아요. 그리고 내가 그걸 몰랐어. emerges가 자동사인지를 몰랐어. 그럼 타동사인데 뒤에 대절. 아, 목적어 있나 보다. 이렇게 봐도 되죠? 그건 잘못된 거지만. That we missed before는 앞에 있는 할머니를 꾸미는 관계사절입니다. 주어가 동사보다 너무 길면 꾸미는 거 뒤로 빼버리거든. 됐어? 됐어. 자, 이렇게 1, 2, 3, 4가 다 맞는 걸 확인하고 5를 골라도 되고 5를 알고 골라도 되는데 저의 추천은요. 수능날 나는 맞추고 싶은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1, 2, 3, 4를 아는 게 낫다. 나 봐봐. 이걸 아는 것보다 나머지를 아는 게 낫다고. 똑같은 건 안 나오잖아. 맞죠? 됐어? 자, 하나를 처리했기 때문에 이제 이 책은 어법이 10문제가 됐습니다. 어법은 10문제예요. 그 다음에 대입학 풀이법이 있고 꼭 읽어보세요. 하미추론까지 25번까지거든. 그러니까 2개씩 7일에 걸쳐 풀거나. 나 봐봐. 오늘 토요일이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다음 주 토요일까지 풀거나. 아니면 월요일날 세 지문, 화요일날 세 지문, 수요일날 세 지문, 목요일날 세 지문 하면 12지문이잖아 벌써. 맞죠? 마지막 날 2지문 하면 되잖아. 맞아? 그거와 별개로 어법은 풀어야 돼. 어법은 풀기만 하면 돼. 앞에 10문제 어법은 풀기만 하면 된다고. 그럼 여기 수업 다음 주 토요일날 와서 기다리면서 풀어도 되잖아. 지금 쉴 건데 있잖아. 그 1번 옆에 여백에 뭘 묻는지 적어놔야 돼. 왜 육모라고 강조했냐면, 나 좀 봐봐. 육모라고 강조했냐면,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 정동사 찾는 거죠? 두 번째 관계사죠? 얘는 육모잖아. 이상한 걸 냈단 말이야. 실제 이해의 수능 3번을 보면 이렇게 세부적인 걸로 물어보지 않아요. 수능 날은 그렇지 않다고. 이거 적어놓고 쉬자.